자, 한국 원전 산업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꿀 만한 정말 중요한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계획이 대체 한 기업 그리고 K원전 생태계 전체에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그 속사정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 숫자입니다. 8.4조 원. 네, 8조 4천억 원이요. 이게 뭐냐면요. 정부가 발표한 딱 하나의 계획으로 특정 기업,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따낼 수 있는 사업의 최대 규모를 말하는 겁니다. 정말 엄청나죠?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진짜 던져야 할 질문이 나옵니다. 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과연 한국 원전 산업,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이 기업에게 진짜 의미하는 게 뭘까? 단순히 뭘 얻느냐를 넘어서 왜 이 계획이 이렇게까지 중요한 건지 지금부터 하나씩 껍질을 벗겨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제목 그대로 수조 원 규모의 부양책인데요. 우선 정부가 대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그 계획의 청사진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계획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1.4기가와트급, 그러니까 대형 원전 2개를 짓고요. 여기에 요즘 차세대 기술로 엄청 주목받고 있죠. 0.7기가와트급 소형 모듈 원자로 바로 SMR 1기를 추가로 짓는다는 겁니다. 완공 목표 시점은 2030년대 중후반으로 잡혀 있고요. 그러면 처음에 말했던 8.4조 원이라는 숫자는 대체 어떻게 나온 걸까요? 계산은 간단합니다. 크게 두 덩어리로 나눌 수 있어요. 먼저 원자로랑 터빈 같은 핵심 장비, 이걸 주기기라고 부르는데 이걸 공급하면서 최대 6.4조 원.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시공에도 참여할 수 있는데 여기서 최대 2조 원이 더해지는 구조인 거죠. 자, 그런데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단순히 와, 수주액이 크다 이걸 넘어서 이 돈이 바로 국내에서 나온다는 점, 이걸 주목해야 합니다. 아니, 어차피 버는 돈인데 국내랑 해외가 뭐가 그렇게 다르냐고요? 그게 왜 중요한지 한번 보시죠. 해외 프로젝트가 얼마나 변수가 많은지 딱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UAE의 바라카 원전인데요. 원래 계획대로라면 벌써 완공됐어야 했는데 이게 무려 4년이나 늦어졌어요. 그러면서 추가로 들어간 돈이 얼마냐?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원이 넘는 돈이 그냥 더 들어간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과연 국내에서 번 1원과 해외에서 번 1원이 똑같은 1원일까요? 액면가는 같을지 몰라도 그 안에 숨겨진 진짜 가치는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한번 직접 비교해 보시죠. 이 표를 보시면 국내 사업이 왜 좋은지 한눈에 딱 들어옵니다. 우선 해외 사업처럼 기술 로열티를 줄 필요가 없어요. 돈이 밖으로 안 새는 거죠. 공급망도 우리가 다 컨트롤하니까 원가 관리도 훨씬 쉽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발주처가 바로 우리 정부잖아요. 그러니까 프로젝트가 엎어질 위험은 거의 없고 돈 떼일 걱정도 전혀 할 필요가 없는 신용도 최고 등급의 사업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게 다 뭘로 이어지느냐? 바로 수익성이죠. 이 그래프 하나면 모든 설명이 끝납니다. 해외 프로젝트 이익률이 보통 3에서 5% 정도거든요. 그런데 국내 프로젝트는요, 무려 8에서 12%까지 나옵니다. 그냥 2배가 훌쩍 넘는 거예요. 정말 압도적인 차이죠. 자, 그럼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볼까요? 이번 계획이 단순히 돈을 버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전략적인 효과를 가져오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계획이 장기적으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냐면요. 정말 엄청납니다. 2035년쯤 되면 이 사업 하나에서 나오는 이익이 회사 전체 영업이익의 4분의 1, 그러니까 최대 26%를 차지할 거라는 전망이 나와요. 말 그대로 회사를 먹여 살리는 핵심 동력이 되는 셈이죠. 이 전략적인 가치는 크게 3가지 기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국내에 안정적인 일감이 있으니까 공장을 계속 돌릴 수 있겠죠? 그럼 고정비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둘째, 우리나라 정부가 인정한 기술력이라는 아주 강력한 보증수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걸 들고 해외에 나가면 당연히 신뢰도가 올라가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200개가 넘는 협력업체들로 이뤄진 이 K원전 생태계 전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든든하게 받쳐주는 방파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좋은 이야기만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대형 프로젝트든 위험 요소가 아예 없을 수는 없겠죠.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지
잠재적인 위험 요소들을 짚어보면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니죠. 가장 큰 변수는 역시 정치적인 리스크입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정책 방향이 확 틀어질 수 있다는 점, 이건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또 원전을 어디에 지을 거냐, 이 부지 선정 과정에서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요. 요즘 물가 무섭잖아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공사비가 예상보다 훨씬 늘어날 수도 있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도 남아 있습니다. 자, 이제 슬슬 결론을 내볼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분석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핵심적인 투자 포인트들을 딱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종 정리입니다. 표를 보시면 매출을 언제부터 발생할지나 정책이 계속 유지될지 같은 부분들은 좀 불확실하니까 중립으로 평가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바로 수주 규모 자체와 이 사업이 가져다 줄 높은 수익성, 이 두 가지의 확실성은 매우 높음으로 평가됩니다. 다시 말해 중간에 변수는 있을 수 있지만 이 계약이 가진 본질적인 가치 자체는 아주 확실하다는 뜻이죠.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든든한 안방을 확보하고 수익성까지 최대로 끌어올린 K원전. 과연 이제 글로벌 시장을 제패할 모든 준비를 마친 걸까요? 그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 모두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